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대법원이 4.15 부정선거 그 총선에 대해서 인천 연수구 지역 그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내일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대법관 주재로 4.15 총선 당시에 투개표 전산 기록이 담긴 서버와 또 투개표 장비를 검증하게 되면서 원고 측은 그 석동현 동부지검 검사 있잖아요. 석동은 동부지검 전 검사죠. 검사를 비롯하여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과 전문가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인은 방청이 불가라고 합니다. 뭐 일반 분들은 가질 수가 없네요. 민경욱 의원 그 연수구 지역 민경욱 의원이 소송한 그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서버와 선거 장비, 사전 투표지, QR 코드 프로그램 등의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유권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투표지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4.15 총선에서요 저질러진 그 선거 부정에 이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재구 TV에서는 많은 방송을 했는데 정말 뭐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심지어 냉대까지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 8명은 2심 전심 자발적으로 모여서 묵묵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재판을 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동현 전 그 동부지검 지검장이 오늘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당과 그 이중대가 180석이 넘는 현재의 국회의석 구도에서 더불어당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은 백전백패를 했어요. 지금까지. 네. 자, 야당 의원들이 야당 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들 탓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얘기예요. 자, 그보다 더불어민주당 그 심층부에서 목숨을 걸고 저지른 선거 조작 범죄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아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재판에서 대법관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뭐 서버와 투개표 장비 다 검증하고 그리고 잘하면 거기서 뭐 감독관 하에서 재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야 안다. 어쨌든 지금 이 조작의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실체가 있어도 재판에서 인정을 못한다면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법에서 바로잡을 그런 재판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시도조차 안 하거나 도중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고요. 또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석동현 동부 전 지검장도 변호인 8명과 함께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말이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개표기를 보자니까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해 놓은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건 벌써 다 손을 봐 놓았을 테니까 안 되고 대신에 군포 물류센터에 보관해 놓은 수천 개의 전자개표기들 중에서 몇 개를 검증하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대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전자개표기를 몽땅 손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지금 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나라죠. 민경우 의원이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일은 재판에 가셔야 되니까 가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대상자는 기피 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4명의 징계의원도 본인의 기피 신청 판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편법으로 쪼개기에 참여해서 품앗이로 각 기각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근식 교수가 말이죠. 특히 심재철은 스스로 회피할 거면 응당히 기피 신청 판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기피 각하에 참여한 후에 자진 회피하는 철면피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의원인은 재판부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청구 측, 그러니까 검사로, 그러니까 징계 청구 측으로부터 추 장관을 대신해서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 등 출석을 하고요. 징계 대상자 측 피고로 이완규 특별 변호인 등이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측 징계의 멤버들은 한결같이 검사 측과 내통을 하거나 검사 측이 임명을 하거나 그리고 검사 측의 성봉장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 용구는 검사 측인 박은정과 윤 총장 비난하는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그런 징계 확신범이고요. 정한중은 검사 측인 추 장관이 기존 징계의원 사퇴 후에 예비의원 중에 임명해야 하는 법까지 어겨가면서 급작스럽게 임명한 반윤석열 확신범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재철은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 제보자이잖아요. 그리고 검찰과 압수수색 과정을 진두지휘한 거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감찰의 압수수색도 이 사람이 다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심재철입니다. 그런데 검사증 선봉이 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염치가 없으니까 징계의원 자진 회피한 그런 사람 심재철입니다. 이미 검사 측과 한 몸인 이런 자들이 검사 측과 피고 측이 팽팽히 맞서는 사건의 재판부를 맡고 있는 셈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정당성이 애초부터 상실된 인민재판인 그런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성, 정당성 그렇게 강요했는데요. 다 그런 얘기는 대통령의 입은 약발이 떨어졌나요? 징계 요구하는 검사와 같은 편인 자들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제멋대로 결정이 나와도 절차상 하자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